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홀로 살고 있는데 종종 마트나 시장에서 과일 상자를 볼 때면 결혼식을 떠올립니다. 과일은 달콤하지만 보는 순간에는 입맛이 쓰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 앞에서는 면접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대답해야 했고 제가 다니는 직장 소득까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회피했죠. 그들은 저를 빤히 쳐다보셔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러셨죠. 자식마다 타고난 복이 다른 것 같다며 큰애는 직장 복이 있고 둘째는 초복이 있는 것 같다며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군요.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 은근히 아들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어머니 말로는 늘 둘째가 큰애보다 못해서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장가는 잘 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목소리만 많이 크지,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주버님이 몸도 허약하고 솔로이셔서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챙긴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영양제나 반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주버님을 많이 챙기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자 본인은 늘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섭섭함도 없다고 덤덤하게 말하던데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나 봐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으셔서 언제나 형과 자기에게 기대치가 높았다고 해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남들과 그렇게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는 아들이 되려고 했어요. 형과 많이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라왔다고 합니다. 형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적으로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언제나 어머니의 자랑거리였지만 본인은 학업 및 직장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아 형과 비교되는 상황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이런 대접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씁쓸하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 2년 차까지 왔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있지 않네요. 특별히 가지려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굳이 갖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 문제부터 교육 관련해서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굳이 아이 생각은 없으니 일단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살자고 하길래 그렇게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더 늦기 전에 대기업에 도전해봐라. 경력적으로 들어가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 않냐며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행히 최종 면접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더라도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면 다 성공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냥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새 직장을 준비하면서 상의도 없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대요. 합격 여부도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했냐고 물었더니 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잘 됐으면서도 기도라도 해야 할 판에 왜 안 되는 걸 바라냐 기상하게 해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참, 제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사직서도 수리되어 중단됐는데 남편은 왜 입방정을 떨까요? 떨어진다고 제 탓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돈을 벌게 된 대가로서 살게 되었지만 전 근로로 벌어들인 돈으로 살았습니다. 제 남편은 쉴 때마다 다시 취직하라고 재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월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힘들어서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처음에 과일 가게에 직원을 찾고 있다고 알았으며 일을 배우고 경험해보면서 취직 준비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동안 내 심제게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더라도 남편이 생각한 친정가게 업무는 단순했는데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적절한 과일을 골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산만 해줄 줄 알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새벽부터 나가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데려오고 가게에 가져와서 진열하고 카페로 과일을 배달해주고 가게를 정리하고 하루 종일 과일 장사를 하다가 마무리까지 하니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첫날은 도착하자마자 즉시 엎드렸다고요? 그래도 처가 가게인 탓인지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에 그을려 피부가 조금 터져 있어서 그런지 살도 조금 빠진 것 같아 보였고요. 어머니는 내게 있어서 큰 아들보다 못한 아들이더라도 귀중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을 매일 만나다 보니 친정에도 자주 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마땅해 하신다고요. 어머님은 전화하셔서 석훈이 요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누가 보면 장인 장모의 아들로 알 것 같아. 아들이 뺏긴 것 같아서 좀 그래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다면 속상해 하신다고 해요. 당신 아들이 고생시킨다고 하시느라 투덜대시길래 석훈 씨가 놀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는데 라고 하셔서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월급도 주고 있어요라고 직장인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그래도 월급은 주면서 부려먹는구나라고 했더니 얼마 후 남편이 정말 어쩌다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을 성공했어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월급이 제 월급보다도 훨씬 적긴 했죠. 매번 재계약을 해야 했지만 정규적인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게 됐죠. 이번에 작은 아들인 제 남편도 대기업에 들어가니 엄청 좋으셨는지 합격했다고 하시자마자 막 물개박수를 치시면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니의 호들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주말에 어머니 호출로 남편과 시댁 갔다 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집에 계시는 아주버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아들 둘 다 같이 계신다면서 그날 시댁에서 대기업이라는 단어만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친구분이면서 친척분이거나 온종일 자랑하시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저의 친정어머니께도 전화를 해서 2시간 내내 아들을 자랑하셨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자랑도 뭔가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집요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곧 명절 때에 가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뚫어보니 그 동네 과일 가게를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께 과일 가게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카페에 바빠서 정신이 없다며 직원한테 우리 엄마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고 천명절이다 보니 우리 두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선물로 과일 선물 세트 50개를 주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해드리지만 엄마는 귀찮아하지 않고 꼭 좋은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꼼꼼하게 과일을 선별해 당도가 높고 좋은 과일로만 골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선물 세트로 포장해 주시고 그 비용도 도매가로 말씀하셔서 정말 남는 것 하나 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로 어머님 과일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도착할 예정이며 과일값은 사돈이시니까 포장비는 받지 않고 과일 도매가로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 얼마인지 문자로 알려주시고 계좌번호도 보내주세요. 별다른 말씀 없이 계좌번호를 보내라 하셨어서 금액과 제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과일값의 절반만 입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보낸 건가 싶었으나 어머니께 다시 전화드렸죠. 입금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용과는 다른데요. 왜 제대로 보냈는데 뭐가 문제 있니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값의 딱 절반만 보내셨잖아요. 그것도 포장 상자와 보자기 값은 안 받고 과일 값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비용에서 딱 반을 100원까지 맞춰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사돈이 그 돈 다 받으셔야겠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일인데 그래서 당연히 사위는 공짜로 줄 거라 생각하고 큰아들 비용만 줬는데 사돈이 그 돈을 다 받으셔야겠다. 정말 매정하시네요. 어머니, 저도 남편도 어머님께 과일 상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동네에 과일 가게가 있으면서 굳이 우리 가게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너는 참 고마운 줄도 모르는구나. 왜 굳이 동네 과일 가게를 내버려 두고 사돈 가게로 전화했을까요? 다 사돈 매출을 올려드리려고 그러신 건 아니겠죠. 고마울 줄도 모른다면 매출을 올려주시려면 돈을 주셔야죠. 어머니, 과일값 나머지도 바로 보내주세요. 더운 분에 달라고요? 솔직히 도면값이 맞긴 하니 원가는 내가 보낸 돈 정도일 거예요. 내가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다 아는데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제게 바보로 대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주시며 소리를 높이십니다. 기분이 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저희는 도매가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포장비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께 눈치를 주셨는지 궁금하시다면 과일 가게에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한 석훈 씨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 부모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면 요즘 누가 아들 잘 보자고 뇌물을 주나요? 그것이 불법 행위임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어린 시절만 경험하셨기에 무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물은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대기업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냐? 사돈은 우리 집처럼 형제가 다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명문학군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돈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돈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전해줘. 장사가 잘 되면 패풀 줄도 알아야 포기할 거고. 다른 사람이 아닌 사위인데 귀엽고 돈을 다 받아내려 하신다며 하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사돈 그만하시면 되겠네요. 돈을 정확히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라고? 사돈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 이혼을 하더라도 할 의향인가? 사돈 관계만 중단할 것인지 부부 관계까지 중단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잠시 후 남편이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있었다. 얘야, 너 대체 우리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현재 울고 계시다가 내게 알려서 나는 겨우 회사에서 눈치를 살피며 조퇴했고 지금은 엄마네 집에 와 있는데 너 지금 바로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미쳤어? 너희 엄마가 우리 부모를 모욕하고 심지어 과일 값까지 안 주겠다고 했던 거 알고 있구나. 너는 나에게 이러고 있잖아. 거지처럼 말이야. 물건을 주문하고 가져갔으면 돈을 내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땅 파고 장사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소란을 피웠지?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당신의 엄마 곁에서 간호 잘하라고 말하는데 끊어버렸지? 몇 번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았더니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이 씩씩대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 바닥에 과일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엄마가 과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 열어보세요. 받지 않으셨다면 돈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던데 이거도 가져가야 해. 어머니가 입금해 주신 돈도 반품하여 드려야 해요.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용물을 다 봤는지 포장 보기도 모두 풀려져 있고 대충 먹거나 왔다는 걸 확인해 보았더니 박스도 가져오시며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지 어머니가 던지신 건지 다 찌그러져 있었고 바닥에 놓으신 건지 보기가 더러워져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상자를 여러 번 던졌다면 맞는 말 같아요. 과일이 한쪽으로 쏠린 채로 사과와 배가 섞여 있고 터져 있어서 완전히 상품 가치가 없었어요. 지금 이것을 반품하고 가져가라고 하셨던 건가요? 반품의 뜻을 몰라도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반품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가져왔는지 몇 달 동안 과일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 이렇게 터져버렸네요. 과일을 가져다 줬더니 엄마가 화를 내면서 모두 다 내지 말라며 던지더니 겨우 받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장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너도 우리 엄마에게 말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다 받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예요. 뭐라 해야 하나요?
우리 부모님이 왜 무료로 주라고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당신의 말대로 참 배탈이가 좋지 않다는 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그러냐 하는 거야? 당신을 다 돌봐주면서 몇 년째 일을 시키는 직원조차 가르쳐주고 일하면서 당신이 실수로 손해본 것까지도 말없이 손해를 보고 막아준 건 그것밖에 없어요. 매일 2시간씩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셨고 면접이 있는 경우 차비를 주시며 돈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챙겨주시는 동안 어머님은 제게만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부려먹는다고 투정하셨어요. 양심이 있다면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 제게 할 말이 없어야겠죠.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도 과일값을 다 받는다며 지금은 어머님만 우롱하시는 모습이라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양심도 없네요. 남편은 말도 없이 나가버렸고 잠시 후 돈 봉투를 든 채 제 앞에 던지곤 했습니다. 버렸더군요. 눈앞에 흩날리는 돈을 보며 잠시 멍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래, 돈 다 가져가라. 과일도 돈도 다 필요 없으니 내가 다 가져라. 됐냐 하더니 들어갔다고 해 그때 태어난 처음으로 손이 다 떨렸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이혼까지 가는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연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끊어줄 것처럼 잘해주고 서로에게 푹 빠져 있다가 결혼한 후 그 인형 머리가 벗겨지면서 비로소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저랑 같은 말씀이죠. 다음 날 제가 과일을 먼저 가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과일을 요리해보시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봤는데 제가 가져간 지 이틀 만에 과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속상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퇴근도 못하고 과일 포장을 몇 시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허무하셨을 거예요. 그런 중에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기어코 돈 다 받아내겠다며 아이고 또 가다 놓게 그 과일 다시 도로 보내라. 돈도 다 치렀는데 돈 아까워서라도 먹던가 해야겠다. 어머니가 보내시라면 보내드리겠지만 과일을 어떻게 던지셨길래 다 무르고 터졌어요. 그래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른 척 터졌어도 내가 먹을 테니까 당장 보내달라고 하더니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께서 그대로 다시 상자를 덮으라고 하시는 동안 보자기를 싸라고도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엄마는 얼마나 다시 보내라고 해도 어떻게 다 물러터진 걸 보내냐며 새 과일로 빨리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이것을 받아보시고 느끼시는 바가 있어야죠. 남의 정성과 물건을 막연히 대하지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아야죠.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뭘 말씀하시든 모든 걸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과일이 상할까봐 걱정되어 퀵 서비스를 불러 바로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보고 생각한 대로 과일이 성한 게 없어서인지 또 남편께 전화해서 뭔가 말씀하셨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과일을 받아오셔서 제 앞에서 그 과일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엄마가 다시 보겠다고 했다고 이런 과일들을 보내줘서 정말 어이없네요. 아우, 정말 놀랐어요. 3가지 과일로 보냈어야지. 이걸 누가 먹으라고 보낸 거야? 너라면 이런 과일 먹고 싶겠어. 난 어머님이 그 과일 그대로 보내달라 하셔서 보내드린 건데 뭐가 잘못된 거지? 그것도 더 상하지 전에 빨리 받으시라고 생각해서 퀵으로 보내드렸는데 하란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소스라고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과일이 상한 줄 아셨겠냐고? 처음 받아보는 그 과일 상태인 줄 알았을 텐데. 그래서 왜 과일 상자를 다 던지셔서 물건을 다 망가뜨려 놨어? 어머님이 그러신 걸 내 탓으로 돌리시고 그 과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좋은 것만 담았는지 알아? 남의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고 왜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새로 온 과일을 보내야 하는데
당신도 가게에서 일해봤으니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와 아빠는 뭐 하나요? 노는 척하면서도 상점을 운영하잖아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는데 인터폰 화면에서 엄마와 아빠가 보였어요. 갑자기 오셔서 당황했지만 집 밖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었어요. 표정이 굳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집으로 모셨는데 손에는 과일 상자가 가득 들려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과일 상자를 현관 앞에 두고 들어오셨는데 엄마께서 말씀하셨죠. 유나가 아까 낮에 물러터진 과일들로 사돈께 보내줬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새로 준비해 가져왔는데 둘 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과일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몇 개 주워 보시면서 만지작거리셨어요. 새벽부터 조사장한테 사정사정해서 좋은 것만 골라 가져왔는데 이렇게 다 버려놓다니 아버지께서 서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남편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행동하셨지만 부모님께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김서방, 내가 왜 잔을 비울 동안 과일 가게에 나가라고 했는지 알까? 집에서 놀고 있으니. 답답해서 불러오셨겠죠? 이 사람 참 답답해요. 김서방이라는 걸 알고 사세요. 의혹 일지 말고 바라서 이렇게 힘든 일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힘든 만큼 보람 있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과일을 보니까 너무 많고 답답해서 드시기 싫으실 텐데요. 유나 엄마와 영업을 일찍 끝내고 둘이서 좋은 것만 골라서 새로 가져왔으니 사돈께 가져다 드리세요. 남편은 현관 앞에 놓인 과일 상자를 쓱 보더니 장인어른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 어머니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데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걸 언제 먹어요? 저는요. 과일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서 가지고 가던지 버려야겠어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니 더 난리를 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저를 안으리시고 일단 진정시켰어요. 밤이 늦었으니 그만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서 아버지는 묵묵히 밖으로 나가시고 어머님은 남편이 있는 방을 째려보시고 말없이 가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씁쓸한 모습을 보니 더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내일 다시 얘기하라고 하셨지만 저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라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방문을 발로 차면서 랜덤 텍스트. 당장 문을 열어요. 문을 부수기 전에 남편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망치를 좋아하는 나는 손잡이를 내리쳤어요. 그런데 남편이 놀라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망치를 들고 내려치려 했을 때 문을 열어주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망치를 제자리에 두고 왔어요. 남편은 부서진 손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얘야, 우리 집 전세금 몰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집주인한테 말해서 교체를 부탁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열어주어야지. 너 진짜 대단하다. 문까지 부셔. 정말 너 이런 여자인 줄 꿈에도 상상 못해. 몰랐어. 나도 너 이렇게 뻔뻔하고 자기만 알고 안 하는 척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꿈에도 알지 못하고 결혼했네. 내일 우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릴 거야. 너야말로 우리 엄마에게 먼저 사과해야 해. 그러면 내가 가서 사과할게. 얘야, 말을 바로 하자. 나가서 사과할게. 어머니께선 과일을 주문하셔서 좋은 걸로 보내드렸는데 포장비와 인건비를 빼고 오로지 과일값만 받으셨어. 그것도 도매 가격으로만 받으신 거였어. 그게 몇만 원도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인데 그걸 왜 안 받았어? 너도 부모님 가게에서 일해봤으니 도매 가격을 알잖아. 우리 부모님께서 돈 문제는 아닌 걸 아는데도 그렇게 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적어도 사위가 회사에서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한 건데 사위를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는 거지? 부모님은 동네 가게에서 사오라고 하셨고 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런데 그러신 거죠. 왜 부모님께서 피해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얼마나 심각하게 나한테 그러느냐고요? 그럼 얼마나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데 거기에 부모님께서 이 늦은 시간까지 과일을 준비해서 가져오셨죠.
근데 뭐,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과일을 보기도 싫다고요? 얘야, 싸가지가 없어도 적당히 물러서야지. 하극상도 이런 일이 있냐? 너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관대하셔야 그런 행동을 하니? 아, 몰라. 어쩌면 너는 우리 어머니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렇기로 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부모님께서 가져오신 과일 박스는 되돌려 가게로 가져가서 반납했어요. 시어머니께도 태도를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남편과는 이별하기로 결정했어요. 짐을 싸고 나왔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나 남편의 행동은 봐주겠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받으신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남편과 함께 지내기 어렵겠어요. 제가 보기에 부모님께서 받은 상처와 모욕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혼을 천천히 고려하면서 따로 살아보려고 했고 약 한 달 정도를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지난 날, 어느 날 남편이 연락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거리낌이 느껴지는 말투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 나는 장인과 장모님께 사죄하고 싶어서 미안했어요. 여보, 많이 반성했어요. 원한다면 지금 바로 처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게. 그때는 나도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나 봐에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일단 얘기를 해야겠어. 만나기로 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그를 원한다면 시어머니의 평생을 안 봐도 된다며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더니 놀랍고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친정에 가서 사과하고 거기서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 모습에 우리 부모님도 용서하셨고 아직은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사과하여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달도 더 지나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얼굴을 쥐어짜더군요. 아니, 그렇게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떠들썩한 모습이 다 싫었어요. 떨더니 왜 갑자기 관뒀냐고 물어보니 일이 너무 어렵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어차피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계약 시 절대 안 될 거라고요. 그럼 회사에 머물러야 하냐며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결정했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그자 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제 선생님 열매가게 운영하시는데 선생님께서 늘 제가 일을 잘해서 칭찬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니 대기업보다는 가게를 이어받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카페를 두고 계시니까 어머님과 힘드시고 계셨을 테니 열매가게는 제가 맡을 테니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셔요. 이전에 일한 내용들. 과일 가게를 경영하는 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그는 이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해 그 꿈을 깨야겠어.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데 정직을 말하자면 대기업이라 해도 계약직이어서 월급에 비해 과일 가게의 매출이 더 많은데 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일 가게에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난 그 말에 반대해서 다시 그대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바빠서 찾아와서 팔구다 부치게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며 가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도와주라고 부탁하셨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어요. 일에 손이 안 잡혀서 반차를 내고 급하게 도착했는데 남편은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손님들은 흥분하며 카페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도중 밝게 웃는 손님이 있었어요. 저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냐고 절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넘겨라고 친정아빠가 화를 내셨고 남편의 순간 표정이 확 변하더니 그러면 전에 왜 그렇게 부려먹고 땡볕에 일을 시키고 비밀 노하우를 다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일을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가게를 물려줄 생각으로 저를 데리고 와서 일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거를 믿고 그 큰 회사도 관두었는데 하니까 아빠도 기가 막힌 것 같더라고요. 김서방이 여기서 일했을 때 얘기한 거지. 그래서 힘내라고 응원한 거네요. 그래서 일을 잘해줘서 고마웠고, 근데 자네 본 모습을 보니 결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유나랑 별거 중이지 않나? 이혼할지도 모를 판에 내가 어떻게든 자네한테 가게를 넘기게 되나. 장인어른, 저희 화해했다고 몇 번이나 말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남을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놀고 있는 꼴 못 보겠다고 끌려나와서 땡볕에 녹아버릴 만큼 살이 타들어가며 일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과일 가게는 넘겨야겠지 않나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기가 차더군요.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소리 질렀거든. 우리 아빠는 너한테 단 한 번도 그 잘난 대기업 관두란 말 한 적 없어. 그 모든 걸 망친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뭐가 엄마 때문이야? 이 모든 건 다 너 때문이지. 내가 엄마한테 과일값만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일 없었잖아. 이제 별 같은 일 그만하고 이혼해. 너 당장 나가. 정말 끝이다. 내가 연락해야겠다 생각해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또 말만 이혼이지. 이혼하려면 더 빨리 했을 거야. 너도 아쉬운 게 있으니까. 남는 거 아니야? 나도 아쉬운 거 맞고. 그러니까 가게를 물려받아서 행복했다는 게 돼 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혼으로 끝내줘. 현실 감각 좀 챙기라고 말이야. 나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연락했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왔고 남편은 영업방해로 경찰서로 끌려갔죠. 그러나 가기 전에 돌아보며 오늘이라도 값을 줘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머리를 잡으려다가 아빠가 말리셔서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영업 방향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가게 이미지가 좀 나빠졌다며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제가 되었고 남편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의 행동들을 모두 고려할 때 제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전 남편은 몇 달 동안 시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머니와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과일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며 과일 가게를 운영했지만 3달도 채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싸게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품질이 낮은 과일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격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손님들이 사겠다고 생각했는데 프리미엄을 붙여 비싸게 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금은 매우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먼저 과일의 당도가 낮아서 맛이 없고 또한 가격이 높아서 소문이 빨리 퍼져서 장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가격을 낮추었지만 그동안 가져온 과일의 원가를 생각하면서 품질이 좋은 과일의 원가가 높아서 더 좋은 과일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일은 신선함이 중요한데 오래되면 상하고 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과일이 쌓이면서 조금 상한 것도 그대로 팔았다는 것을 봐요. 그러다가 금방 망하게 됐네요. 돈은 돈 그대로 나가고 그동안 뭐 하던 재산도 가게 폐업으로 날아가고 남편은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취직도 되지 않아서 노는데 어머니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아들이 중소기업에 만족할 거라며 그 잠깐 다닌 대기업 아들인데 좋은 데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웬만한 데는 넣지도 말고 면접도 말라고 한다더라고요. 아직도 당신 아들들이 한때 대기업에서 종사했던 행복함에 대해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한때 두 아들이 대기업 다닌 적이 있어서 좋았던 이야기를 아직도 자랑하며 지내고 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해서 잘 안 되었지만 목표는 다시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커리어가 있는데 어중간한 데 가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알게 된 거냐며 남편이 이전에 제게 술을 마시고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형은 잘 다니는데 너는 뭐가 못됐길래 얼마 만에 다니지도 못하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렇게 잘리고 나왔냐며 형과 비교하며 잔소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마 덕분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하니 당신한테 대들었다고 못 산다고 난리를 쳐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지금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님은 한동안 남편의 행동 때문에 식당 이미지가 나빠질 뻔했는데 과일 나눔 행사나 사회봉사 같은 좋은 행사에 참여하며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다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제 삶에서 남편과 시댁만 뺀 채 회사를 잘 다니면서 취미생활도 즐기며 잘 지내고 있어요. 관심을 가진 남자분도 있지만 한번 데이트한 후로는 연애나 다 그런 게 귀찮고 싫어요. 지금은 제 삶에 만족하며 저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람의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